지소미아 문제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륜 스님의 견해입니다. 지소미아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의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은 식민지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피해 입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지나간 얘기 갖고 왜 그리 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에도 그걸 미국이 용인했어요.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 테프트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밀약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는 세계 최강국이 된 소련과 다시 남북으로 나뉘어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나라가 한반도를 갖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과 교류한다는 건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은 동아시아는 일본이, 태평양은 호주가, 인도양은 인도가 하도록 판을 짜놓고 한국을 일본 밑으로 붙이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이 각각 따로 판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일본 밑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소미아가 유지되면 우리가 미국과 교류하던 정보를 이제는 일본한테 줘야 해요.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이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이에요. 미국은 중국과 힘을 겨루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일본을 끌어들였고 일본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패전의 멍에를 벗고 정상 국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전개되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도 물론 여기에서 이익을 보지만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건 미국이니까 일본은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사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압력을 넣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한국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관여할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주변의 군사 정보를 수집해서 일본과 전부 공유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공격 목표가 미국과 일본 이전에 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공격하려면 그 전에 한국부터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지소미아에는 이런 문제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이렇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세운다고 할 때부터 우리나라는 계속 안 들어갔던 겁니다. 지소미아도 그 일환입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를 몰래 통과시키려다가 알려져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취소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난리를 피우는 가운데 은근슬쩍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국민의 동의도 절차도 없었고 의회의 동의도 절차도 없었고 강요회의를 거친 적도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지소미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본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공론을 붙여서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협정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해도 국제협정이 한번 맺어지면 취소하기 어렵잖아요.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취소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만 해도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빵빵 쳤는데 미국의 압력이 심했는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종료를 중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역사의식이 부재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물론 무조건 종료를 한다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일본과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협력도 필요하고 군사협력도 필요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본과 손잡고 제 민족을 적으로 돌리면 남북 관계는 풀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지소미아를 안 맺는다고 해서 일본과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위배가 되니까 미국이 저렇게 다방면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종속된 자세에서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배척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이 부상할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국가 발전을 생각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이 굉장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자주적인 동맹이어야지 종속적인 동맹은 이제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다 역사의식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지식적인 역사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해서 시대적 과제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던 일제강점기에도 국민 개개인의 이해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해야 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잘 운영해야 했어요. 바로 우리 세대의 세대 자부심은 뭘까요?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 다수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시대적 과제라고 해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진로로 나가야 하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다음 편에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